어려웠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에 8강전에서 이긴 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큰 기다들이 많아가지고 우승하고 싶지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몇 판 남았지만 우승할 수 자신감은 있고요.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저를 위해 그 돈을 쓰고 싶습니다. 네. 뭐 강한 기사가 많은데 우승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그리고 저를 위해 저를 위해 기부를 하고 솔직하네요. 싶고 네. 이 얘기를요. 네. 며칠 전에 이제 국가대표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박재근 선수가 네. 추첨식에서 우승을 한다. 박재근 선수가 사실 지난 대회 우승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기부하겠습니다. 네, 선언을 하니까 또 일본 선수도 그렇다면 저도 기부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 얘기를 막 하다가 국가대표실에서 김명훈 선수가 그러면은 저기 우승하면 기부를 하는 거냐고 질문을 받으니까 저한테 자기 자신한테 기부를 하겠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 바둑 두는 모습과 인터뷰하는 모습이 다르네요. 네. 김영우 선수. 자, 이거는 서로가 집을 깨는 건가요? 저는 좀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백이 네. 마지막 수로 여기를 입구자를 두었죠. 이제는 네. 바로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보고 있고, 어, 네. 또 반대쪽으로는 여기 치받았을 때 원래는 아까는 뭐 이쪽으로 맞거나 이렇게 나와서 둘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같이 뚫어버리면 이 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흑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은 흑에게 한쪽을 선택을 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나와서 끊겠다는 뜻이고요. 또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바로 치받아서 이것은 이 석점을 중앙에 가둬두고 공격으로 승부를 가겠다. 이 진행이라면 흑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여기 느느수도 선수고. 생각보다 그러면 입구자 돈수가 네. 그냥 집을 깨겠다는 게 아니군요. 네. 노림수가 있는 노림수가 거군요. 숨어 있습니다. 제가 또 명언 한번 할까요? 네, 하시죠. 맞아. 바둑은 맛보기를 잘 이용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저 입구자 네. 돈수가 나와 끊는 수, 치받는 수를 맛보기로 이용하는 네. 거죠. 네. 역시 직접 하신 명언이죠. 설마요. 네. 직접 했죠. 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피해가 좀 최소화되는 곳으로 선택해야겠어요. 지금은 사실 깔끔한 것은 여기를 잡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어. 그럼 두텁고 또 이쪽을 나와 끊으면 다시 그냥 아래쪽부터 깎아가는 거죠. 다시. 네. 자, 지금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바둑도 몇 수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바둑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일단 이 바둑은 결국은 중앙의 백집이 어느 정도 나느냐. 네. 이게 승부가 된 것 같고요. 우선은 김명우 선수의 선택이 중요한 장면이면서 지금 조금씩 김명우 선수의 왼손이 머리카락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승부처가 될수록 더 그러니까요. 어려운 장면일수록 네. 그렇잖아요.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네. 어려운 장면일수록 역시 이 습관이라는 게 한 번에 다 고쳐지기는 어려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 바둑팬 여러분들이 왜 저렇지 하시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 김명우 선수.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프로 기사들이요. 사실은 자기만의 그 대국 습관이 있거든요. 네. 저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네. 모르는 습관이 있을 텐데 어떤 시합은 그 습관을 하지 않는 미션으로 한번 해보자. 대국을 한번 버려보자. 김명우 선수한테 머리 꼬면 네, 꼬면 안 되는 안 거. 된 걸로. 네. 자, 확실히 지금 어려운 장면 숙제를 던져줬어요. 네, 한승주 한승주 선수의 이제 마지막 수가 바로 네. 이제 맛보기죠. 좀 중앙 쪽 치받는 수와 여기 나와 끊는 수를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명우 선수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이고 네. 뭐 이런 장면에서 사실 양쪽을 다 예방하려면 뭐 이런 수를 이제
두면은 뭐 이어주면 여기 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모양이 워낙 좋지 않죠. 그렇죠. 빈삼각이기 때문에 이 빈삼각은 뭐 부분적으로 뭐 묘수가 되는 때도 있겠지만 네 모양이 좋지 않으면 역시 두기가 좀 꺼려집니다. 프로기사 입장에서는요. 자, 아래로 밀어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둔 이상은 백이 그쪽을 나와 끊는 거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네, 여기 나와 끊는 것은 이 한 점을 나가게 되면 그렇죠. 여기 흑돌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는 백 넉 점이 반대로 잡혀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역시 목진석 구단이 얘기한 그 치받는 수를 결행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은 이 수의 또 한 가지의 목적인 치받는 수 쪽으로 아마 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김명훈 선수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한 점은 이제 포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같이 이제 울타리를 키우면서 네, 집을 지을지 또는 여기 나가는 수도 가능할 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끊으면 나가서 이제 수상전으로 가자. 이거는 몇 수 진행을 더 시켜보면 끊더라도 축이 안 되기 때문에 흑이 수상전이 유리하거든요. 우선 실리는 흑이 좀 더 많이 차지해 둔 가운데 중앙 쪽에 경계선을 놓고 두 선수가 아직 결정적으로 돌이 파파박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제 눈치 싸움을 하면서 좀 더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경계선을 넓히고 흑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백집을 줄이기 위한 네, 그런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둑 진행을 보면서 다른 한 판도 사실은 좀 궁금해지긴 하죠. 네. 보여드린 대로 지금 당장 치받는 것은 김명훈 선수도 준비가 네 막아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뭐 끼우고 단수 치는 것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맛이 좀 나쁘네요. 네 정말.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한승주 선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항상 바둑을 보면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선수예요. 어디서 어떤 이 재기발랄한 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정말 톡톡 튀는 이 바둑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 먹혀 들어갈 때는 정말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참신한 행마들, 참신한 수법들로 승리를 거두는 데 반해서 그런 수들이 이제 가끔씩은 좀 잘 안 풀리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바둑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거나 아니면 그 한 수의 가치가 뭐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거나 하면은 또 바둑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재능을 좀 좋은 쪽으로 갈고 닦아서 장점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신한 발상이 자꾸 떠오르는데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이제 바둑판 위에 이제 두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좀 속기기 네, 하니까요. 속기니까 이게 딱 떠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고 하기보다는 탁 떠올랐을 때 바로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본인이 파악을 하고 좋은 쪽으로 좀 개선을 한다면 앞으로 그 장점을 잘 살린다면 아주 앞으로도 좀 성적을 좀 지금보다 더 냈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재미있는 재밌게 내용의 두니까요. 바둑을 보여주기 네. 때문에. 자, 한승주 선수 대 김명훈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김명훈 선수가 재미있는 바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바둑이 어떻게 됐을까요? 박하민 선수, 자, 류에이칭 선수죠. 네, 박하민 선수와 류에이칭 선수입니다. 자, 입단 연도나 뭐 나이도 좀 비슷한데요. 주요 성적으로 따지면요. 박하민 선수는 신예 대회에서 일단은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신민준 선수가 결승에서 만났는데 네, 결승 3번기에서 1승 1패 동률에서 마지막 3국에서도
거의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역전패를 좀 그렇군요.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경험이 있고요. 리웨이칭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은 2014년 만 14살의 나이에 LG배 본선 진출. LG 본선 진출 대단한 기록이죠. 네, 몇 수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까 여기 붙인 장면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흙이 막아서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찝어서 정리를 해두고 손을 뺐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좌변을 침투하면서 몇 수 진행이 더 됐죠. 네. 붙이니까 마지막 치받은 데까지. 일단은 백의 입장에서는 저도를 좀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은 물론 흙이 먼저 침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돌도 네. 있고 여기 뚫릴 수도 있어서 잡기는 어렵고요. 대신 흙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쪽을 처리를 한 것이 집으로는 나중에 백이 아, 젖혀서 끝내기 하는 수가 그렇죠.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백은 이 공격이 잡자고 하는 공격이 아니라 우선 집을 확실히 좌상 쪽을 집을 짓고 좌하 쪽을 넓혀가는 그런 쪽으로 판을 짜야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아까는 확실히 좀 흙의 흐름인데요. 조금 변화가 생겼나요? 뭐 지금도 사실 몇 수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나 이제 붙여가는 진행이 되겠는데 이제 집으로는 백이 이쪽에서 확실히 득을 보았기 때문에요. 좌하 쪽을 얼마나 크게 넓혀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장 이 확정 가는 흙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우변의 숙제 네, 우변은 아직도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죠. 부담이 있죠. 언제든지 여기를 젖히고 찝게 되면 백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이 옵니다. 이으면 흙이 여기까지 젖혀서 미생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쪽을 지키면 끊어서 지금은 뭐 백이 이제 벌린다든지 견제를 하면 되겠지만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흙이 이렇게 물어와서 끊기게 되면 엄청나게 엄청 크죠. 커지기 때문에요. 그게 싫다면 백이 하나 젖혀두면은 임시 방편으로 젖혀두면은 아, 단수 칠 때도 그냥 끊어서 이교환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수 교환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젖혀두면은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은 미연에 방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박하민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를 늘어서 그냥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바깥쪽에서부터 이쪽을 띄어서 실리 손해 보더라도 좌하 쪽을 키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아까 여기 두는 게 이제 집으로 둘 때는 젖히는 수가 보통이지만 공격하는 입장이 되어서 여기 있는 수를 선수로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당장 끊어서 뚫고 나오면 이 수로 인해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네. 자, 시간도 뭐 비슷하게 썼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중국 선수 이제 탈락한 중국 선수죠. 장치룬이라는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작년에 중국 갑조리그에서 후보 선수로 뛰었었고요. 역시 뭐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 장치룬 선수 그리고 부모님과 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중국 바둑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 2000년생 2000년도 이후 출생 기사들이 중국에는 상당히 많고요. 그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7명의 기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7명의 기사들 중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리웨이칭 그리고 장치룬 두 선수 모두 그 주목받는 기사에 속하는 우수한 선수들이고 그렇군요. 중국은 예전부터 그런 좀 성적이 좋은 또래 기사들을 좀 엮어서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하오 세대, 창하오, 육소룡. 로시오, 저우양 이쪽은 육소룡이었고요. 네. 그 뒷세대인
뭐 구리, 콩제, 후야오이, 추진 쪽은 무슨 뭐 소호 사호인가요? 뭐 소호? 네. 그 다음에는 그 아래는 또 무슨 이제 이리 해서 랑을 어. 붙이고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오. 동물을 붙여가지고 하더니 네네. 이제 쓸 게 좀 없어졌는지 뭘까요? 2000년생 이후 출생 기사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기사들은 신칠소룡이라고 지금 부른다고 해요. 아, 다시 이제 없다, 예전 없었어. 네, 네. 예전 세대 그 룡으로 돌아가서 음. 신칠소룡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번 대회에 참가한 리웨이칭, 장치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이름을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셰커라는 또 유명한 들어봤어요. 네, 2000년생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좀 요주의 인물 중에 하나인 셰커라는 기사도 2000년생인데 역시 그 네, 들어가 칠소룡, 있고 신칠소룡 안에. 네, 신칠소룡에 들어가 있고요. 요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왜 시에서도 있듯이. 네. 우리나라도 지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원래는 예전에도 뭐 송아지 삼총사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한 또래에서 강한 기사들이 이렇게 여럿이 팍팍 나오질 않고 지금 이제 한국의 어린 기사들은 한 연도에 한두 명씩 있죠. 이제 뭐 네네. 97년도에 변상일 선수 그리고 김명훈 선수, 98년도에 이동훈 선수, 99년에 신민준 선수, 2000년도에 이제 신진서 선수 그렇게 좀 또래가 다 같은 나이가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저희도 이름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생각을 제가 또 생각을 이런 거 잘 해보도록 지어요. 네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백이 건너 붙였습니다. 네, 딱 볼 때는 축은 축이거든요. 네. 이런 걸 미끼라고 하죠. 네, 여기 이제 낚시에 걸리면 이거 축인데 축도 못 보나 하고 잡았다가는 백이 원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한점을 희생타 삼아서 멋지게 모양을 정리했죠. 좌변 쪽 백 모양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백이 노리는 것은 과연 여기까지 늘어서 버틸 수 있느냐 이 최강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늘어서 이런 전투가 됐을 때는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말한 네, 선수가 되죠. 여기 있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백이 충분히 싸울만하다. 음. 이것이 이제 박하민 선수의 계산이고요. 그렇다면 흑도 이수가 안 되고 이수가 불만이라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곳에서는 흑진에서 흑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고 백이 약간 괴롭게 이제 처리가 됐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백진에서 백이 흑을 괴롭히고 있고 뭔가를 얻어내자고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백이 다시 득점을 얻어내면 뭐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바로 백이 괜찮은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아, 오히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흑은 여기서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어서 바로 전면전, 육박전이 벌어진다면 사실 이 앞에서의 형세는 크게 의미가 없이 누가 수익기가 강하고 힘이 강하느냐 그런 전투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백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박하민 선수가 이제 숙제를 던져줬거든요. 네, 저런 자리가 은근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작전의 기로이기도 하고 네. 지금 흑의 한 수에 의해서 이 바둑의 골격 자체가 변할 수도 있어서 또 바둑의 스토리, 흐름 자체가 확 변할 수가 있어서 이런 장면이 이제 프로들은 시간이 가장 필요한 때죠. 네, 아마 리웨이칭 사단도 이 장면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네.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은 아직 넉넉해요. 네.
지금 준결승전이요.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와 한승주 선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드디어 몸싸움이 네. 붙었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밀어간 장면에서 백이 하나 따내놓고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변수는 근데 좀 의외네요. 이 수는 이제 의도는 알겠거든요. 다음에 네. 여기 젖히는 수를 보고 있어서 우변 쪽 흙집을 좀 더 줄이겠다, 깨고 들어가겠다라는 뜻인데 김명훈 선수가 바로 여기를 집어서 반격을 했고요. 백이 단수를 친 장면입니다. 찝었을 때 단수를 쳤다. 이으면 네. 이제 백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두어서 네, 위쪽으로 탈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이쪽 먼저 치받아서 아래쪽으로 탈출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뒀다고 네네. 알려주는 거죠? 보통 알려주는 기사들이 많아요. 네, 매너남들이 네. 네, 많습니다. 저같이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찝은 수는 백을 꼭 뭐 한쪽을 끊겠다는 것보다는 여기를 이제 단수 쳐서 선수로 이제 아까 백이 치받아오는 것을 먼저 선수로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켜서 모양을 정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흙이 좋은 흐름으로 그러게요. 네, 유지하고 가는 원래는 것 같아요. 백이 좀 하얗게 돼야 되거든요, 네. 중앙이요. 지금 아까 여기 입구자면서 양쪽을 맛보기로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흙이 아주 훌륭하게 양쪽 모두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네. 백이 그렇다고 해서 중앙 쪽이 아주 뭐 크게 모양이 불어난 것이 아니고 손에 얻은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흙이 좀 두기 편한 국면입니다. 오히려 아까보다도 좀 국면이 단순화됐다고 네. 봐야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여기 젖히는 수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신경 쓰이면 그냥 이렇게 지켜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지켜둡니다. 저런 데서도 정말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참 고민인데요. 네. 지금 이미 지킨 곳까지 보면 네. 흙의 실리가 거의 60집 가까이 나거든요. 어, 여기는 이제 흙의 권리라고 본다면 한 7집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0은 여기가 6집, 여기도 약 6집 정도, 12집. 나머지에서 한 40집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직은 뭐 이렇게 씌워서 중앙이 허옇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40집을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은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흙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중앙을 지우면 집이 많은 바둑이기 때문에. 자, 이 리웨이칭 선수는요. 고민 끝에 역시 늘어왔어요. 네, 그 수가 지나치지도 그리고 위축되지도 않은 정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백의 작전이 궁금합니다. 이쪽을 단수 축으로 잡는 것은 백의 주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쪽으로 넣는 것은 전투가 떨리죠. 되지만 흙의 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전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는 수가 아마도 지금 장면에서는 정수겠고요. 여기서 백의 응수 궁금하네요. 여기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인지 움직이고 이렇게 또 이쪽으로 째서 뭐 이런 식의 진행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박하민 선수가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저희가 모범적인. 말씀드릴 때 모범적인 바둑, 잔잔한 바둑을 둘 때 승률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모범적으로 드네요. 집을 짓는 쪽으로 가네요. 어제 바둑을 보고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느낀 게 어제
송상훈 선수 역시 한국의 이제 신예 강자 중에 한 명의 송상훈 선수가 대국을 했는데 대마 싸움이 벌어졌어요. 대마 수상전. 거기서도 이제 수익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좀 복잡한 이 수상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진출했기 때문에 뭔가 내용적으로도 약간 본인이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비로 가는 바둑이요. 싸움을 못 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보통은 이제 정말 유리한 싸움일 음. 때만 하고 네. 평소에는 그냥 균형을 맞춰서 두는 걸 더 선호를 하죠. 목진서 사범은 뭐 공격 아닌가요? 공격. 저는 네 나빠도 싸우니까 그게 문제죠. 나쁜 싸움인데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아, 저희 이제 부친께서 네. 아버지가 왜 자꾸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넘으면서도 바둑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이제 싸움 바둑만 두니까 그만 좀 싸우라고 그만 좀 싸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근데 평소 모습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다른가요? 기풍이랑 평소 다른- 모습이? 저는 이제 바둑을 배울 때 네. 바둑을 처음 배울 때 이제 바둑은 끊어라. 집을 짓는 그러니까 어. 집을 지어서 집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보통 이렇게 네네.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따먹고 네. 대마 잡으러 가고 이제 어. 상대의 돌을 잡는 것을 재미있어 해서 아. 그렇게 바둑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식의 바둑을 도왔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려서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도 네. 너는 왜 두 집난 돌도 잡으러 가니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쌍립도 네. 끊으러 가고 막. 네. 아. 그럴 정도로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식의 바둑을 두다 보니까 그게 몸에 좀 배웠고 계속 프로 생활 내내 그런 바둑을 두게 된 것 같아요. 뭐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공격이라는 게 잡으러 간 또 명언 또 해야 되나? 네. 내가 꼭 잡으러 가는 것보다 그걸로 득을 본다는 거 그렇죠. 고급 기술이죠. 네, 공격에. 네. 말을 더듬네요. 제가. 자, 박가민 선수는 지금 당장 흑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 젖혀가면서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한점 분명 노리고 준동을 있군요. 준동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흑이 안으로 받아서 이제 지키면 그 사이에 좌하 쪽을 넓혀서 집으로 가겠다. 좌 쪽이 어느 정도 집이 되면 꽤 큰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흑이 후퇴를 했을 때 이 정도로만 돼도 좌변 쪽과 좌하 쪽이 상당히 커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한승주 선수도요. 다시 또 이제 집을 지어가요. 네. 중앙이요. 뭔가 좀 내상을 입은 것 같긴 한데요. 중앙을 키우는 것밖에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이 바둑은 한승주 선수의 바둑은 바둑판이 많이 좁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을 키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흑은 또 한 번 상변을 두면서 또 집이 늘어났고요. 거의 이제 70집 가까이 되는 실리를 차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흑의 실리가 좀 부담스러워 보이죠. 지금은 많이 안 가고 이 정도로만 가도 아까의 계산대로라면은 이제 중앙에서 50집 가까이 나야 네. 개가 바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그러네요. 괜히 기분 나쁘네요. 거기 네. 흑이 사실 쳐둘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두터운 곳입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중앙을 막는 것보다는 여기를 둔 것이 왜냐하면 뭐 나중에 귀 쪽을 괴롭히면서 이런 곳이 선수가 되면 또 넘자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역끝내기로도 크고 귀의 맛을 보면서 상변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면 흑이 언제든지 여기는 그냥 아끼지 말았어야 되네요. 근데 설마 저기 둘까 했나 그러니까요. 봐요. 당연히 이제 중앙 쪽을 두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아간 것은 우선 승부 호흡의 그렇습니다. 입장으로 봐서도 좋은 수고 지금은 자체로도 아주 크고 맛 좋은 또 흑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한 수겠네요. 일단은 김명훈 선수가 약간 좀 네네.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제2회 미래의 별 신예 7강전 준결승전 자,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제2회 미래의 별 신예 7강전 준결승전입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대결, 그리고 또 한국과 한국의 대결인데요. 자, 지금 두 바둑 모두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네. 아주 큰 모양들로 대치되는 네. 상황이 비슷해요. 집들이 큼직큼직하죠. 특히 이제 한승주 선수, 김명훈 선수는 다른 곳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중앙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이고요. 네. 다만 한승준 선수가 마지막 수를 막아간 것이 아주 기민한 역끝내기로서 맞아요. 네, 김명훈 선수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여기 언제든지 해둘 수 있는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심리적으로도 아 이거 왜 안 해냈을까라는 후회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으면 일단요, 기분이 나빠요. 저런 거 당하면. 자, 박하민 선수 바둑은 여기를 이겼고 상대로 하여금 여기를 늘 수 있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흑도 기세로는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가 견뎌야 되나요? 네 어렵긴 한데 여기를 안 늘고 만약에 뭐 네. 또 호구 친다거나 이쪽을 잡아서 여기를 젖힘당하는 것은 이제 내일 중국 돌아가야 되고요. 네, 내일 비행기표 짐 싸야 바꿔서 돼요, 네, 지금. 네 거기는 늘어야 네 짐 바둑. 싸도 네. 네. 그쪽을 뒀는데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 이제 저쪽에 맛이 있느냐? 네, 여기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선수로 듣고 네. 있다면 움직여서 이렇게 째고 나올 때 그렇게 같이 또 째고 나오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넉점은 그래도 제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아까 여기에 있는 수가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 그렇네요.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신 지금 흑의 작전은 여기를 넣는 것 자체가 여차하면 이 넉점은 또 버릴 수도 있다. 다만 여기를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흑천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를 이제 두게 되면 백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다시금 석탄 공장이 아니냐. 여기서 과연 백이 쉽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박하민 선수가 그 수를 먼저 결행을 하는데 좀 아깝나요? 우선은 네 집으로 워낙 손해거든요. 이 수를 안 두고 만약에 이쪽을 결행을 할 수가 있었다면 좀 생략을 해놓을 네.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이 넉점을 잡는 게 물론 크긴 하지만 이 교환 자체가 지금 집으로 몇 집 손해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은 그냥 척 봐도 10집 이상 손해, 10집 가까이 10집은 최소한 손해인 것 같아요. 이 교환 자체가 상변 집을 놓고 보면요. 그랬을 때는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 교환인데 지금 박하민 선수는 이 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웬 떡이냐라고 지금 결행을 네, 미리 한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젖히나 봐요. 손만 보고. 네. 거기도 그것도 좀 여기 해놓죠. 해놨어야 되죠. 네. 네. 박하민 선수가 약간 세밀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기도 지금은 해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힐 때 단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흙이 먼저 두면서 조금 아까운가요? 네 찝히는 돌이 오게 되면은 역시 여기 왔을 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 돌의 수습이 약간 세밀한 부분에서 박하민 선수가 좀 아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젖혀두지 않은 것은 좀 더 아쉽네요. 이미 흙이 단단하고 완벽하게 거의 음. 지비된 곳이기 때문에 젖혀두는 네. 수가 전혀 악수가 아니고 백의 안형 또는 흙이 백을 추궁해오는 것을 간단하게 방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네요. 이 김명훈 선수가 좌변 쳐두지 않은 것. 쳐두지 네. 프로는 예전에도 격언이 네 이번에 제가 명언을 하나 제가 제가 한 말은 한번 아니고 해보세요 네 한번. 네. 프로는 아끼다 가지고 아마추어는 네 아끼지 않아서 진다. 좀 네. 그렇네요. 근데 네. 지금 두 선수가 김명훈 선수도 그렇고 박하민 선수도 그렇네요. 아끼지 않아도 될 장면에서 지금 아꼈다가. 아끼다가 네 상대에게 역으로 네. 당했거든요. 아프죠. 좀 아프네요. 네. 이거 당한 건 아픕니다. 뭐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저곳은. 네, 지금 여기를 이을 수는 없겠고요. 있는 것은 당장 젖히는 순간 잡히는 공도라서 이을 수는 없고 네, 입구자로 두어서 집으로는 좀 득을 볼지언정 네, 여기 약점이 남는다면 흙이 이쪽 왔을 때 아주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뭐 거의 석탄 공장을 헤매고 아까운데요, 다녀야 될 것 정말. 같아요. 네. 일단 뭔가 좌변에서는 백이 조금 재밌게 잘 두고 있었는데 그 선수 교환 하나가 네. 아깝습니다. 리웨이칭 선수도 날카롭네요. 딱 타이밍을 잡았어요. 네. 자, 박하민 선수도 이게 사람인지라 우리가 네. 알파고가 아닌지라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좀 후회스러운 네. 장면입니다. 후회가 될 거예요. 여기를 왜 내가 아껴놨을까? 그러니까요.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좌변 모양을 이수를 못 봤을 리는 없어요. 이수를 네. 못 봤을 리도 없고 또 이 젖혀두는 수 하나로 교환만 해두면 방비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젖히는 걸 안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절대 선수였고 지금 김명훈 선수가 좌변 단수 안 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이 이제 좌변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깜빡한 거죠. 사실 이 젖혀두는 수도. 자, 이제 흙은요. 아까 두었던 백의 자리에 응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선공을 네, 과감하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네. 흙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지금 두고 싶은 자리가 정말 널려 있는데요. 네. 어디가 클까요? 대신 이제 백의 입장에서 뭐 이제 분명히 이 교환을 안 해둔 것은 실수지만 이돌 우선은 이제 받아두죠. 저는 그러니까 약간 백이 좀 급한 게 아니었나. 거기를 또 두고 지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박경원 선수가 여기를 당하니까 거기가 너무 크다고 네 생각된 여기가 이제 거죠. 급하다고 본 거죠. 급해진 거죠. 원래는 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네, 둔다는 네. 것은 당연히 움직이려는 뜻이었는데, 그렇죠? 이수를 교환하고 여기를 움직이려는 뜻이었는데 집으로 손해는 보지만 여기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흙이 오는 순간 이거 깝깝하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흙이 받는 순간 작전 변경, 방향 전환을 숨도 쉬지 해서 않고. 네, 네. 여기를 지금 지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수가 좀 불필요한 교환이 된 거죠. 일단 실리로는 먼저 손해를 본 네. 거니까요. 이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방향 전환을 네, 박하민 선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리웨이칭 선수도 여기를 받아둔 수로 좀 더 과감하게 둔다면 바로 이쪽으로 두는 것을 아마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무서워했을지도 또는 꺼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하민 선수가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손길로 맞아요. 지금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손길로 여기를 뒀거든요. 제가 네, 뒤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이 네, 저 아까 전에 해놨어야 되는 교환을 해놓고 네, 아까 저 있는 수도 해놓지 말고 네. 그리고 만약에 하변으로 처음에 그냥 두었다면 백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둔다면 네. 여기도 해두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할 거면은 이제 여기를 해두고 네. 좌변 쪽을 결행을 하던가 아니면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안 하고 여기 교환을 해두고 아까 이걸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네네. 이렇게나 이렇게 지켜두면 그러게요. 백이 뭐 둘만한 흐름 같거든요. 제가 개가해봤거든요. 네, 백집이 많죠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네, 수순들이었어요. 자, 한승주 김명훈 선수 바둑은요. 일단은 막은 다음에 흙이 그 1,000원 밑에 자리로 네. 나를자를 두었군요. 중앙 날일자 두면서 이제 중앙에 집 지을 생각은 말아라 이런 거죠. 근데 저런 거 끊으면 어떻게 둬요, 막상? 여기는 네. 이제 백이 끊어 오는 게 건너 붙이는 수 이쪽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아래쪽과 연결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그래요? 같네요. 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끊어도 뭐 연결만 하면 중앙에 큰 집 안 난다 이런 뜻이니까요. 지금 한승주 선수는 붙였는데 붙이고 끊어서 뭔가 상변을 이용을 해서 좌상 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좌상 쪽 흙을 괴롭히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네, 바로 붙여서 이제 좌상 쪽이 무사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김명훈 선수가 뭐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를 쳐두었으면 전혀 이제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바둑인데 아끼다가 약간 골치 아파졌고요. 대신 흙이 한 번 더 손을 빼고 중앙 쪽을 차지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더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 이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맛이 나쁜 것을 잘 막아내서 타개를 한다면 집으로는 여전히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아마 뭐 두 대국자는 형세 판단을 하고 있겠어요, 벌써부터요. 네. 아, 응수타진. 저런데도 그냥 집을 네, 집을 주진 않더라고요. 내주면 흙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 네. 뭐 백이 이대로 집이 나면 백이 아주 고효율로 음. 돈을 투자하지 않고 울타리를 크게 쳐가지고 집을 낸 거니까 뭔가 응수타진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이제 뭐 나중에 저처 호구 치면서 꿈틀꿈틀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끊어서 최소한 이 좀 엉성해 보이는 울타리를 네, 좀 붕괴시키는 네. 무너뜨리는 이런 맛들을 남겨놓자는 거고 시바다도 역시 젖히고 단수 치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깊숙이 들어와도 사실 잡기는 어렵습니다. 백의 입장에서요.
저렇게 붙였을 때 정말 아 그렇죠. 어떻게 둬야 될지가 사실 네.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면 아까 말씀드린 맛이 좀 남아 있죠. 이렇게 두고 살자고 했을 때 네. 백은 잡으러 가야 되고 거의 외길 수순으로 여기까지는 흙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고 늘었을 때 뭐 지금 당장 이 귀해도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곳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이 아주 나빠져요. 없는 것보다는 백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네. 근데 저런 응수타진도 언제 해야 될지가 고민이잖아요. 네. 이미 다 집을 지어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응수타진이 아니라 거의 뭐 시간 죽으러 연장제. 가는 거. 네. 이제 이런 응수타진을 통해서 가장 이 운영을 잘하는 기사가 이창호 맞아요. 구단이거든요. 네. 응수타진을 통해서 상대가 어떻게 받느냐를 보고 다음 이 작전을 결정하는 가장 탁월한 운석을 보여주는 기사가 이제 이창호 구단인데요. 이제 들어갑니까? 어, 한승주 선수? 네, 그 수가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사활 문제를 한승주 선수가 내줬습니다. 김명훈 선수에게. 지금 촉 봐서는 한 수 늘어진 패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붙이는 게 가장 일감으로 받을 수 있는 수죠. 늘고 막으면 그냥 여기를 찝고 끊는 것은 수부족이죠. 젖혀서 이것은 백이 수가 안 되죠. 네. 그런데 먼저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요. 어, 다르게 그럼 받았네요. 패 모양이 나네요. 네, 이렇게 되면 패 모양이 나오면서 네. 이제 흙이 한 수 여유가 있죠. 따낼 수도 있고 네. 여기 이 장면에서 손을 빼더라도 이제 그 다음이 단패이기 때문에 한 수 늘어진 패 맛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한 수 늘어진 패. 그리고 김명훈 선수가 여기를 차렷해서 받았네요. 이 수로 만약에 수가 나지 않는다면 이거 이제 좋은 수인 거죠. 뭐 예상했다는 듯이 지금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리웨이칭 사단은 네, 바로 그 변화 쪽을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네, 두 바둑 모두 좀 비슷한 양상이죠, 지금. 네. 박한민 선수는 지금 뭐 맛은 분명히 나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맛이 나쁘더라도 좌하기 쪽을 그대로 살려주게 되면 네. 집으로도 좋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맛이 나쁘더라도 이 장면에서는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좀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이쪽 노림수 또는 백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단 이 한승주 선수와 김명훈 선수는 좌상귀 사활. 그쪽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도 이제 좌하기죠, 이쪽은요. 네. 좌하기에서의 응수타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뭐 백으로서도 절대 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두 기사 모두 이미 뭐 바둑 삼매경이죠, 지금. 벌써 이제 상반신이 바둑판 쪽으로 많이 네, 맞아요. 들어갔죠. 그리고 류이칭 선수도 보니까 바둑판 쪽으로 많이 상체를 기울이네요. 예전에 그 중국의 창하오 구단이나 그 치우진. 치우진 구단이 이제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대국을 하면
이제 하변 쪽에 있는 집은 못 쓴다고 봐야 돼요. 네, 그냥 개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가끔씩 이제 칠바둑으로 이제 찍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쑥 들어오면서 네. 머리에다 계속. 네. 자, 아까처럼 그걸 아예 다 결행을 해놓나요? 아니면 뭐 여기까지 해놓나요? 네, 여기까지 해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 정도 둘 수도 있고요. 아, 지금? 네, 아니면 여기까지는 사실 손해는 없으니까 음, 이렇게까지 해두고 뭐 뭐 이 괜히 정도 찝찝하네요. 네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이게 여기 두고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아까 늘면 뭐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주위 백이 돌이 많으니까 이런 수도 가능하겠네요. 아, 네, 한 점을 주어도 어차피 옥집이다 네. 이거죠. 박하민 선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둑도 그렇고 좀 모범생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순한 성격도 좀 순한 편이고 네. 그래서 동료 또래 이제 기사들 육상부 기사들이나 이제 또래 기사들이 이제 별명을 부르는 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뭘까요? 뭘까요? 동물이에요. 동물? 네, 양? 아닌데. 양은 아니고 그래서 좀 온순한 이미지의 음. 동물이더라고요. 뭘까요? 네, 사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동료 그냥 또래 눈망울이. 기사들이. 네, 어디서 들었던 눈망울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아무리 사슴이어도 저걸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은 네. 붙여서 응수타진이죠. 단수 치는 건 바로 패를 패가 하겠다는 나죠. 거고 이으면 이제 넘는 거는 이건 흑도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시작됐네요. 시작됐어요 지금. 네, 허공에 머리와의 떠다녀요, 전쟁이 지금. 시작됐네요. 네, 네. 좀 당황하셨어요. 어쩔 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쩔 줄은 모르겠네요. 일단 네. 나중에. 괜히 그럼 상변집을 한번 세볼까요? 네, 상변 흙집이요. 흙집은 백집과. 네. 여기는 나중에 이제 가장 쉽게 이렇게 음, 네, 된다고 보면 네. 45집까지는 경계선이 나 있고 이 나머지 두 텀도 흙이 상당히 불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바둑 두 텀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거의 20집 가까이 20집은 나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65집. 네, 65집 플러스 두 텀이죠. 음, 100은 이곳이 뭐 25집. 여기는 흙이 끊었을 때와 100이 이었을 때가 다르지만 한 7, 8집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3집. 여기서 그렇다면 한 30집 이상은 100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의 두텀을 지으면서 이런 노림도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말씀 아까 드렸지만 여기 젖혀놓지 않은 점 그리고 그쪽을 여기를 실로 손해 본 점. 이어서 손해를 먼저 본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백이 흐름을 이제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놓쳐서 아직까지도 뭐 백이 약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바둑 흙이 좀 더 편한 바둑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다시 머리가 다시 네 해설을 해보자면 이으면 넘는 것은 아까 안 된다. 네 전체를 살리자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두어도 이제 탈출하자고 하는 것과 넘는 것 계속 이제 호시탐탐 보고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 아주 껄끄럽네요. 그냥 뭐 이런 정도만 잡는다면 붙여서 오히려 이 돌이 지금 끊기면서 그렇습니다. 네 약해지고 그렇다고 귀를 살려주는 것도 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늦춰받게 되면 그때는 뭐 다 살리자고 할 수도 있겠고 역시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뭐 하변은 다 깨지고 흙집이 또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베개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고 싫은 부분이네요. 네. 자, 이제 두기사무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요즘 바둑이 사실 속기 바둑이 많은데 네. 2시간, 제한 시간 2시간 정도면 뭐 네.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있는 그렇죠. 편이죠. 충분하죠. 이 세계 대회에서도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중국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합이 좀 생겨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중국은 대부분의 인류 기사들이 중국 갑조 리그를 뛰고 있고 네. 1년에 22판 그리고 내년부터는 26판으로 이제 갑조 리그 대국수가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대국이 국제 대회 이 제한 시간과 오. 같습니다. 또 뭐 2시간 45분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수십 판의 그런 긴 바둑의 대국을 갖기 때문에 세계 대회 긴 시간 바둑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대회 나왔을 때 그냥 평소에 두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뭐 대국 흐름이라든지 시간 사용 아주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한국은 역시 속기가 많고 뭐 대회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세계 대회 나갔을 때 갑자기 속기를 여러 판 두다가 한 3시간짜리를 두게 되면 이 흐름 자체가 승부 호흡 자체가 또 대국 호흡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훈련이 덜 된 상태, 긴 바둑에 대한 훈련이 덜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세계 대회 성적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예전에 이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뭐 조치훈 구단이 일본 내에서는 뭐 8시간짜리 이틀 거리 바둑, 네. 뭐 대삼관 거의 정관왕을 하다시피 하던 시절에도 항상 세계 대회 나오면 3시간짜리 바둑을 보면 나오면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치훈 구단이 이것은 뭐 마라톤을 하던 사람이 100m, 200m를 뛰면 뭐 잘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뭐 8시간을 두다가 3시간짜리 네. 두니까요. 그러니까 이 승부 호흡 자체가 이 대국의 환경 호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라톤 뛰던 사람이 단거리를 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거는 약간 좀 변명 아닌 변개를 했더니 이제 그 얘기가 또 한국에 전해지니까 또 조은현 의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제한 시간이 자기에게 익숙한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중국 선수들은 분명한 것은 세계 대회에서 벌어지는 그 제한 시간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그렇죠. 네, 한국 생활인 선수들은 거고. 네, 좀 짧은 시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세계 대회도 좀 속기 대회도 한번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네. 한국 선수들이 이제 물 만났다. 그러니까. 네, 하고 네.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겠네요. 자, 박하민 선수가 많은 장고 끝에 네. 지금 늘었고요. 늘었어요. 일선 늘었고 맛은 가장 나쁜 네. 수고 사실 귀를 살려줄지언정 흙이 변 쪽에서 활개를 치는 모습은 못 보겠다 이런 수네요. 자, 이제는 다시 또 리웨이팅 선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뭐 계속 두는 곳마다 승부처네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하변 쪽에서 흙이 어떤 수법을 들고 나오느냐, 작전을 들고 나오느냐 중요한데요. 역시 뭐 흙 쪽에서 약간이나마 주도권을 쥐고 가는 바둑이 되겠고요. 백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 붙어야 되는 흐름입니다. 네. 자, 제2회 미래의 별 신의 7강전 준결승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